자, 이번에는 조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이죠. 경기도에서 북한 측의 공문 형태로 도지사 초청 의사를 보낸 바가 있는데 이 공문에 이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과거죠. 어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공문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좀 경기도의 방문 요청에 대한 도장을 찍은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공문이 같다라는 것인데 공문이라는 것은 어떤 정결권자,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부지사가 됐든 정결권자가 서명을 하면은 관인은 찍혀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 관인이 나갔다는 것이 누구의 뜻인지가 분명하지도 않고 또 이재명 대표님의 방북 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언론에 공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500만 달러, 11월, 12월 300만 달러 쌍방울의 북한 송금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2019년 11월 경기도 북한에 이재명 방북 위한 공문을 전달했다.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는 왼쪽에 저 공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저 공문을 이재명 대표가 확인하고 찍었다. 아니면 누군가 그냥 가서 찍었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확인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사후에 보고했을 수도 있고. 근데 효과는 동일한 거죠. 어쨌든 경기도지사의 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저 공문에 따른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전결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 정도 공문을 전결했다 하더라도 보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지사 방북을 초청해달라고 북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도지사가 알지도 못하고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도 없이 부지사 선에서 혹은 다른 어떤 경기도의 간부 선에서 전결했다. 그거는 조금 믿기가 어렵죠. 경기도정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저 공문을 북에 보냈다는 게 곧바로 이 방북을 위한 대가성 이를테면 송금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좀 비약이라고 생각해요. 저 공문은 공문이고 어쨌든 교류협력 사업을 지자체들도 다 하니까. 근데 쌍방울에서 어쨌든 북한에 500만 달러, 300만 달러 보낸 거는 그거는 쌍방울 자체 사업을 위해서 보낸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 공문의 존재로 그 돈을 마치 이재명 대표 쪽을 대신해서 쌍방울이 대납해 준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는 또 다른 좀 비약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2018년 11월 달에 그 아시아 태평양 번영 국제 대회에 참석했던 북측의 리종혁이라는 사람이 구두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이제 요청하는 저 아까 공문 저거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보냈는데 북한에서 어떤 화답도 없었대요. 그럼 논리대로 방북 비용 300만 불을 대납했다라고 하면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도 초청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방북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초청장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것이죠. 자, 이재명 대표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과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관계성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두 사람의 진술은 발언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측의 발언 들어보시죠. 도지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방북해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인데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뭘 믿고 수십억 100억 대신 내준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김성태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죠. 김성태 회장한테 이용당하는 것을 아예 경계를 하셨고 접근 자체를 허용을 안 했던 그런 사람인데 거기한테 100억 가까운 돈을 받아먹었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인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윤기창 부회장님. 처음에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속옷 사 입은 거밖에 모른다라고 했다가 누군가 전화를 바꿔줬다. 또 나중에 보니까 비서실장이 서로의 이 조문을 갔던 등등의 이제 알고 지냈을 듯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보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난 모른다. 저 사람 조폭 출신이라 내가 가까이 지내기도 쉽지 않았고 마스크를 수십만 장 준다고 했지만 나는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문기 처장도 모른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왜 거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한 것은 들통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진술 종합해 보면 4번은 통화를 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 처음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다가 술 드시다 누가 바꿔줘서 한번 통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애당초에 만약에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이렇게 한번 봤어라고 사실 그대로 말씀 주시면 되는데 굳이 모른 척하세요. 두 번째는 그런데 만약에 저분이 그렇게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마스크 받고 사진 안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마스크를 왜 받습니까? 후원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통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써 모른 척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김성태 회장이 애써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말씀 주셨지만 이것이 쌍방울 회사의 사업투로 보낸 돈이라면 개인 돈으로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하게 되면요. 역대 정부도 대기업도 방북을 하게 되면 돈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일부 조그만 기업들이 방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자체를 끼든가 어쨌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또 정치인이 그냥 방북합니까? 뭔가 항상 대가가 따랐던 부분이 저희 역사적으로 증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의지가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뭔가 일단 검찰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대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유엔 제재랑 법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그 현금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현금으로 지원했잖아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현금으로 다 지원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2019년도 일이지 않습니까? 2020년, 2021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비용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왜 책정을 합니까? 다 끝났는데. 성립이 안 되는 거고 300만 불 그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도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그 단천 특구와 관련된 그 이제 독점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약금으로 500만 불을 줬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방북의 필요성을 느껴서 300만 불을 추가로 줬다. 그러니까 본인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줬다. 그렇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김성태 전 조폭 출신한테 300만 불을 대납시킬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도 선거법으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도지사 직까지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요. 그 남북 상황도 그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결렬되면서 대단히 경색돼서 방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 동기나 요인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자꾸 검찰에서 억지로 이재명 대표를 끼워 맞추려 하는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예. 이게 이제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방북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건 2018년도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스마트팜 개선 사업 관련 예산은 사실 경기도에서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실체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부결되기 때문에 뭔가 예산이 필요했다라는 정황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의 일부 진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수사를 안 하게 되면 이게 검찰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예. 박원석 전님. 관련해서 이재명 그 대표에게 조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갔던 게 이화영 부지사가 애초에서 입장을 변경을 했다. 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이 대가성 이 대납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을 또 바꿨어요. 예, 그렇죠. 그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표 단식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단식 이후에 특히 변호인 선임과 관련돼서 몇 차례 이 번복을 거듭한 끝에 최근 들어 진술을 변경한 것은 조금은 좀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한테 좀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김성태 씨의 진술과 거기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더해지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부인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수사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쌍방울 김성태 씨의 진술만 지금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과연 검찰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는 그건 재판을 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